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이 관계 데이터 연산과 관계대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좀 배워보고자 하고요. 저번에 좀 더 기초적인 연산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렇게 좀 더 고급, 좀 더 이제 어드밴스된 이제 연산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숙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이 부분이 어려웠는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잠깐 다시 정리 겸 복습을 하면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과학에서 일단 연산이란 뭔지 생각을 다시 해보면요. 어떤 값에 대해서 컴퓨터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계산으로 인해서 입력 값은 결과 값으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이제 3에다가 플러스 5라는 연산을 수행하면 8이 됩니다. 여기서 3은 입력이죠, 입력. 여기 플러스 5라는 것은 연산이고요. 예, 8은 결과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3에다가 플러스 5 연산을 하면 8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가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공, 데이터 가공 하는데 이런 연산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관계 데이터 연산도 마찬가지로 관계 데이터, 그러니까 릴레이션이죠. 관계 데이터는 에 대해서 컴퓨터 계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가로에서 가로 릴레이션이 있죠. 이 앞에 부분은 그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학생이란 릴레이션 이름의 이름 학년을 이제 속성으로 가진 스키마고요. 실제 데이터는 강호동이 유재석 3이죠. 요거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줄이 입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릴레이션을 에다가 이 학년이 3보다 크다라는 셀렉션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계산이고요. 마찬가지로 연산. 그리고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나온다. 요거 결과 릴레이션 이쪽에는 요거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 입력 릴레이션을 이션을 지금 가공한 겁니다. 이 가공. 셀렉션으로 가공해서 어떤 가공된 데이터, 가공된 결과를 얻은 거죠. 이렇게 계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자꾸 가공해 나가는 것은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관계 데이터 연산은 일단 그 구성을 보면은 단순한 연산 몇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종류가 프로젝션, 자연진, 조인 등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근데 이 각각은 이제 하나의 단일한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단일 기능들. 이렇게 예. 우리가 뭐 사칙연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플러스 기능, 마이너스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듯이 특정한 기능을 하는 연산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쓰잖아요. 뭐 3 더하기 5 곱하기 뭐 4, 뭐 곱하기 뭐 3 이렇게 식으로 식 연산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쭉쭉 하나의 식을 만들듯이 이런 단순한 연산들을 어, 단순 연산의 어떤 조합들 다음에 어떤 또 단순 연산 이런 식의 조합들로 인해 가지고 큰 하나의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데이터 연산은 이 계산 불가능한 문장질이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예를 보시면은 아파트 거래 데이터에서 서울 지역과 거래 금액 5억 이상인 거래 데이터를 검색해줘. 이런 문장질이죠, 이게. 예, 문장 질의를 이제 이거는 계산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산 가능한 형태, 연산의 식으로 변환하는데 이 관계 데이터 연산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데이터 연산, 요 셀렉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요 문장 질의를 이제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복잡한 지리도 일련의 이런 단순 연산의 조합인 연산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연산들, 특히 필수 기본 연산인 단순 연산들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 단순 연산들은 개별 기능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단일 기능들, 이 단일 기능들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이제 복잡한 지리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필수 기본 연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나중에 그 SQL이라고 하는 실용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DB 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제로 이 연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단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약간 단일 기능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똑같이 동일한 기능을 엑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동일한 기능은 엑셀 용어고요. 엑셀의 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셀렉션 연산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셀렉션이라는 거는 그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의 연산 종류 중에 그 아까 관계대수 용어고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엑셀 용어입니다. 엑셀 용어. 근데 기능은 동일하다 이거죠. 엑셀 기능 셀렉션 필터 해보셨죠? 이렇게 필터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필터 만들잖아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필터 적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뭐 학번은 좀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좀 모르니까 여기 학년 필터를 딱 선택을 하면은 2나 3을 선택할 수가 있죠. 지금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2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3들은 쑥 사라지고 모두 이쪽 부분은 사라지고 이제 요 2 있는 칸, 세 칸만 남겠죠. 세 행만 남습니다. 이렇게 셀렉션 연산은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행을 고르는 건 연산입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연산은 엑셀에서 뭐와 같냐면요. 숨기기와 같습니다. 숨기기. 열 숨기기. 그래서 여기서 이 열을 이렇게 엑셀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숨기기 메뉴가 있죠. 숨기기. 그러면은 숨기기 누르면은 학번이 딱 숨겨지고 열이 5개였던 데서 4개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를 숨겨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만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열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게 프로젝션입니다. 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고르는 거. 엑셀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관계대수 용어로 이제 이렇게 셀렉션 프로젝션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티션 곱은 이제 또 카티션 곱이나 또 조인은 어떨 때 쓰냐면요. 이거는 엑셀에서는 그때 비슷한 기능을 하는 VLOOKUP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전에 약간 실습해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이질적인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겁니다. 뭐 수강 신청과 다른 테이블,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합친다. 이게 이제 이 릴레이션이 스키마가 다를 때 이런 다른 구조의 테이블을 합칠 때 쓰는 게 카티전 곱과 조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카티전 곱과 조인을 이렇게 엑셀에서는 왜 잘 안 쓰냐면은 엑셀은 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좀 차별점이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한 한 이제 이 통짜의 테이블을 종류별로 쪼개서 복원한다고 했죠. 이게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원할 때 반드시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치는 과정. 그럴 때 이제 쓰라고 이제 있는 연산이 카티전 곱과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셀렉션, 프로젝션, 카티전 곱 또는 조인. 카티전 곱도 이제 조인을 위한 이제 그 중간 계산 그 연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요 세 가지 연산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연산은 반드시 핵심적인 필수 기본 연산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를 이제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요. 제가 이 세 가지 한 번 더, 그 중에 셀렉션과 프로젝션 지난주에 했는데,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셀렉션, 셀렉션 엑셀의 약간 필터에 해당되고요. 그 필터를 적용을 하죠,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려면은, 뭐고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게 학년에서 2를 골라라 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학년에서 아까 전에 했듯이, 학년에서 2를 골라라. 이런 필터 있잖아요. 이 필터 학년에서 2를 골라.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는 셀렉션이라는 기호, 시그마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이 조건식을 이제 테스트를 할지를, 요 릴레이션은 가로 안에 써주고요. 이 조건식은 이제 이, subscript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밑에 이제 작게 쓰는 요 글자를 이렇게 작게 쓰는 겁니다. 서브스크립트로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식이 필요하고요. 조건식은 어떤 속성의 값이 어떠해야 하는가, 필터가 뭐여야 하는가, 필터가 어떤 필터여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설 연도는 2019다 라든가 뭐 학년은 2다 라는 이런 식이에요. 동작 원리는 뭐냐? 예, 동작 원리는 일단 음, 맨 처음에 이 결과 중에 이제 스키마를 일단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서는 뭐냐면은 음, 이 릴레이션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그, 이 핵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포인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되냐면은 커서가 그래서 있어가지고 이 한 줄을 일단 커서가 이제 확인합니다. 이 한 줄을 커서가 있어서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커서가 이제 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이 조건식, 아까 조건식이 여기 지금 우리가 고르고자 하는 건 개설 연도가 2019냐 요거거든요. 조건식이 맞는지 이 커서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2019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결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럼 커서가 그 다음에는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줄로요. 그 다음에 2019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조건이 맞으니까 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커서가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합니다. 2020이잖아요. 2019가 아니죠. 조건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튜플은 결과로 출력이 안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커서는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줄로 이동하겠죠. 마찬가지로 2020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커서가 이동해가지고 마지막 줄 2022 조건이 또 안 맞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 원리는 그래서 셀렉션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렇게 커서를 이용해가지고 한 줄씩 이동해가면서 또 확인해가면서 각 줄에 대해서 조건식이 참이면은 결과를 출력하고 만약에 확인했는데 거짓이다 이러면 결과를 출력 안 하고 이렇게 한 줄씩 커서를 통해 확인해가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게 셀렉션입니다. 셀렉션의 조건식은 그래서 단항식이 있을 수가 있고 다항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항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식 하나로 된 겁니다. 개설 연도가 2019냐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왔을 때 개설 연도가 2019인지 확인하는 이런 단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항식은 뭐냐면은 이 단항식이 이 필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필터가 또 다른 쪽에도 막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개설 연도가 2019고 연도가 2019고 뭐 과목 이름이 and 이 데이터베이스냐
예, 이런 식의 그 항이 두 개 있는 것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죠. 요 다항식도 이제 셀렉션의 조건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건요, and 또는 or이고요. 만약에 이게 개설연도가 2019가 아니다 할 때 우리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아니다 요걸 쓸 수도 있고요. 는하고 이 논리연산자 not을 쓸 수도 있습니다. not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설연도가 2019가 아니거나 아니고 and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인 이런 그 데이터들을 골라라 이런 의미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요거 말고요. 근데 제가 예시를 든 거는 개설 연도가 2019가 아니거나 학년이 이가 아님으로 필터해라. 이런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개설 연도가 2019가 아니거나 또는 학년이 이가 아닌. 그럼 마찬가지로 요 커서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스키마를 복사하고요. 커서가 이제 첫 번째 그 행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커서가 개설 연도가 2019가 아니냐? 2019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짓이고 또는 학년 2가 아니냐? 2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거슬 연도가 3이다. 2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커서가 이제 2019가 아니다. 여기에 맞기 때문에 2019 참이기 때문에 2020 넘어 출력합니다. 2020 마찬가지로 또 출력하고요.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래서 커서가 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참이면은 이제 출력을 하고 아니면은 출력 안 하고 이렇게 셀렉션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프로젝션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프로젝션은 이제 엑셀의 숨기기 하나고요. 특히 열 숨기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 속성 리스트, 릴레이션 씁니다. 그러면 이 속성 리스트는 최종 결과에 남겨둘 속성들의 이제 리스트들이고요. 그 열의 열 속성의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학번이나 과목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쓸 수가 있죠. 그럼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냐? 이 릴레이션에서 맨 처음에 속성 리스트에 속성만 남기고 나머지 열을 없앱니다. 열을 없앱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과목 이름과 학번만 이제 열만 고르고 싶다 이러면은 얘를 다 숨긴다는 거죠. 이렇게 과목 이름 학번 빼고 얘를 다 숨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남아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은 이제 그 행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행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2 여기 또 있네요. 머신러닝이 3 요거 여기 또 있네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열을 지우고 최종적으로 요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은 요 중복을 지우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부가적인 기능이고 주요 기능은 우리가 원하는 열만 잘라서 보겠다. 나머지는 숨겨서 안 보겠다. 이게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 아까 행은 아까 전에 그 셀렉션은 어떤 행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 애들만 골라내겠다 이거고요. 이 프로젝션은 열에 대해서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속성만 골라내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이 두 개가 관계대수 어떤 관계대수 데이터를 가공해서 연산하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핵심적인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두 개 말고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의 릴레이션을 결합할 때 쓰는 연산인데요. 그게 이제 조인입니다. 조인. 조인은 이 조인을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카티션 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카티션 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션 곱 자체로는 별로 의미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나중에 자연 조인이 우리가 이제 요 릴레이션 결합할 때 쓰는 어,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위한 그 중간 연산을 그냥 하는 기능입니다. 이
우리 식적으로는 이렇게 x를 쓰고요, x.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튜플이 두 릴레이션을 순회하면서 모든 결합을 출력하는 겁니다. 커서가 이제 두 릴레이션을 순회하면서 모든 결합을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수광시청과 과목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서로 다른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일단 릴레이션을 이 스키마를 합치고요. 이름 과목 이름인데 이 과목 이름은 수강신청의 과목 이름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강신청 점 과목 이름. 왜냐하면 과목 이름이 과목에도 과목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과목 릴레이션 과목 이름인 거는 여기 과목 점 과목 이름 이렇게 하고요. 권장 학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첫 번째 릴레이션에 이제 커서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릴레이션의 커서도 여기에 있고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양쪽 커서를 합쳐가지고 요 한 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강호동 데이터베이스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커서를 하나 이동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커서는 이쪽 커서는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되겠죠. 그럼 얘랑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강호동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1, 3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커서가 또 이동되겠죠, 일로.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줄이 되면은 수강시청의 첫 번째 줄이고 과목의 세 번째 줄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합쳐서 강호동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인문 2 이렇게요. 출력을 합니다. 또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이동할까요? 커서가 여기 다 돌았으니까 얘는 처음으로 오고 얘도 이제 여기를 방금 돌았으니까 이 커서가 한 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시청의 두 번째 줄 커서와 과목의 첫 번째 줄 커서를 결합을 해가지고 박나래 머신러닝 1 데이터베이스 2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또 커서가 움직여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박나래 머신러닝 1 3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커서가 이렇게 모두 이제 순회, 이터레이션 하면서 모든 결합들을 다 출력하는 게 카티션 곱입니다. 이거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조합들을 다 그냥 출력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 자체로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합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세타 조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 조인. 세타 조인도 이제 두 개의 이제 릴레이션을 결합하는 하나의 연산 중에 하나인데요. 세타 조인 자체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자연 조인이 최종 우리가 조인의 목표거든요. 자연 조인이라는 기능의 완성체입니다. 기능이 완성체. 이 완성체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 기능으로 쓰는 게 또 세타 조인입니다. 세타 조인은 그 기호 표현으로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건식을 이제 자그마하게 서브스크립트로 이제 씁니다. 릴레이션 1과 릴레이션 2를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조건식의 비교 연산자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 조건식 이 세타 조인은 뭐냐면은 카티션 곱과 셀렉션의 결합입니다. 카티션 곱을 하고 나서 셀렉션, 이 조건 셀렉션이 약간 조건식 데이터 고르는 거 있잖아요. 카티션 곱한 이후에 데이터를 고르는 거를 한 번에 쓰는 게 이 세타 조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수강 신청과 과목을 카티션 곱을 하면은 아까 전에 한 대로 이렇게 쭉쭉쭉 4 곱하기 3, 12개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커서가 이동해 가면서 모두 조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이 권장합련 2라는 이보다 작다라는 이 셀렉션 연산을 추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요 세타 조인에서 요 조건식이 추가로 이제 수행하게 돼가지고 한 번 더 조건식 여기는 카티션 곱 부분과 동작 원리가 카티션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한 이후에 이제 이 셀렉션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수행을 돼가지고 셀렉션이 요 중에서 이제 3인 것들, 3인 줄들은 쭉쭉 날아가고요. 3인 줄들 쭉쭉 날아가고 2인 줄들만 남아서 이렇게 최종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조인은 카테이션 곱 연달아서 셀렉션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이렇게 세타 조인 어떤 조건식에 대한 세타 조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전에 이 카티션 곱과 조건식의 조합의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는 이 동등 조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 조인도 이제 이 최종적인 조인인 자연 조인 완성체의 기능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타 조인 중에서도 조건식 그냥 이퀄로 된 조인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타 조인 하고요. 조건식이 이퀄이다. 크거나 작다, 뭐 크다, 뭐 이런 거 사용 안 되고요. 근데 이때는 특히 이제 이 A, B는 주로 우리가 키를 쓰게 되면은 두 종증도인에서 키를 쓰게 되면은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연결이 되고요. 동작 원리도 보면 커서가 둘레이션을 순회하면서 조건식을 만족하는 결합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이제 수강 신청점 과목 이름과 과목점 과목 이름이 같은 음, 애들만 이제 뽑도록 동등 조인을 해라. 이런 지금 예시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 커서가 쭉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모든 12개의 조합들을 지금 다 뽑은 거고요. 그 중에서 수강 신청점 과목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점 과목 이름이 같으면 얘는 출력이 되고요. 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고 머신러닝이잖아요. 얘는 출력이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얘 되고, 얘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밑엔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 결국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이 동등 조인은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여기가 키가 있었죠. 키. 이것들이 지금 키잖아요. 얘는 지금 기본 키고요. 얘는 수강시청에 있는 과목 이름 키는 외래키입니다. 외래키. 얘가 얘를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강호등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에 정보를 얻고 싶은 겁니다. 키 그때도 뵀지만은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과목 정보 뭔가요? 2학년이죠. 2학년. 학년 2학년 과목이라는 얘기죠. 학년 과목 2학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얘 수강신청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이제 결합을 한다는 의미고요. 요 동등 조인이 그래서 이 결합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강호등 데이터베이스 2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엮여야 되고 광용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얘랑 엮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엮이고 얘도 인공지능 1도 안 엮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박나래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1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 정보를 얻으려면은 머신러닝 1을 검색을 해가지고 3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과목 이름과 과목의 과목 이름과 수강신청의 과목 이름이요. 이게 지금 동등 조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우리 원래 그 광경 데이터베이스 철학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보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보관할 것이냐? 그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정보를 연결시킬 때 쓰는 게 그래서 동등 조인입니다. 아시겠죠? 이 동등 조인은 근데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똑같은 열이 똑같은 속성이 지금 중복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등 조인에서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조인이다.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좀 더 자연스러운 조인이라는 게 요 자연 조인입니다. 그래서 동등 조인의 결과에 반복되어 있는 그 아까 속성 이름을 제거하는 게 자연 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르면서 연관되어 있는 키로 연결되어 있는 요 그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 정보를 연결시킬 때 쓰는 게 자연 조인이고 그 동등 조인보다 한 단계 나간 거는 이제 이 반복되는 열의 이름을 제거해 주는 데까지 결과를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 곱하기 기호에 A는 B 어떤 것들이 키인가를 이렇게 쓴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A, B는 이제 키로 쓰고요 보통 그 키가 연결시킬 때 쓰는 키를 A, B 이렇게 쓰게 되고요. A가 명백하다면은 생략도 가능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강 신청과 과목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과목 이름이 연결된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그냥 수강 신청 곱하기 자연조인 곱하기 과목이다. 그냥 이렇게만 써도 우리가 이제 과목 이름으로 동등조인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 굳이 안 해주고 정확하게 쓰고자 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조인은 이제 요까지가 지금 동등조인인 것 같은 기능이죠. 어떤 자연조인 두 개 A 릴레이션 1과 B 릴레이션 2에 대한 자연조인을 하려면은 그 카티션 곱에다가 그 셀렉션 A는 B 그러니까 키가 같은 애들을 셀렉션을 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빼기 B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제 속성은 지워줬다. 이런 카티션 곱 셀렉션 프로젝션의 이제 결합이 자연조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 쓰면은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기호로 딱 써준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셀렉션, 그 다음에 프로젝션, 조인, 자연주인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산해서 예, 이 세 가지가 거의 사용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데요. 집단 함수와 그 다음에 그룹화 함수, 그룹화 연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용 빈도가 높거든요. 어떨 때 사용 빈도가 높냐면 이거는 기초적인 통계를 계산할 때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매출 테이블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 총 매출액이 얼마냐? 여기 밑에 토탈 매출액이 알고 싶다. 이걸 계산할 때 쓰라고 이제 하는 게 집단 함수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공식적인 관계 데이터면서 연산은 없는데요. 아무튼 실용 기능을 위해서 추가된 대수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집단 함수의 어떤 속성, 릴레이션십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매출 테이블에서 매출액 속성에 대해서 총 합계를 계산하고 싶다 할 때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시로 보면은 매출액 테이블에서 그 매출액 100만 원 속성에 대해서 총합계를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써준다고요. 이런 이 집단함수, 여기 집단함수들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썸 말고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매출액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에버리지 쓰면 되고요. 맥스, 최대 매출액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맥스 쓰면 되겠죠. 최소 매출액, 민을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카운트, 이 매출액 음, 이 몇 개냐 지금 행이 몇 개냐 요거 했을 때 카운트 이 카운트와 이제 이렇게 조합했을 수 있는 게 셀렉션 예를 들어 여기가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운트 어,
그냥 매출액 100만원 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셀렉션 이렇게 매출액 뭐예요? 약간 400만원 곱하기 이제 매출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 매출 테이블에서 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인 애들 이렇게 두 개가 뽑히겠죠. 셀렉션한 결과에 요까지 뽑히겠죠. 셀렉션한 결과는 카운트를 해줘라.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오겠냐면 두 개가 나오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는 매출액이 400 이상 되는 이 튜플들의 개수를 이제 카운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카운트는 개수에 대한 집단함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집단함수의 이제 동작하는 원리는 동작 과정을 보면은 속성에서 집단함수에 대한 통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썸이었다 이러면은 매출액 100만 원에 대한 썸 토탈을 6, 10, 15, 15죠. 15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속성에 이제 이 썸에 아까 또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관계 연산의 입력도 릴레이션이고요. 관경 데이터고 출력도 관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속성 스키마 쪽에다가 속성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 질 때는 요 그냥 우리 집단함수 식 이름으로 이렇게 지면 됩니다. 이런 식의 두 단계 어떤 특정한 이제 테이블에서 특정한 열에 대해서 어떤 계산, 통계적인 계산을 단순한 통계, 기초 통계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집단 함수입니다. 집단 함수는 이제 특히 이제 그룹화 함수와 연결돼서 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업팀 A, 영업팀 B가 이렇게 있는데 부서가 각 영업팀에 대한 부서별 매출액의 평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팀 A는 매출액 평균이 4.5고 영업팀 B는 3이다. 이런 경우에 이런 어떤 결과 테이블을 얻고 싶다 할 때 통계 테이블을 얻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그룹화 함수이고요. 그룹화 함수는 그 안에 집단 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 어떤 속성에 대해서 그룹을 할지, 어떤 속성에 대해서 그룹할지, 그룹할지와 이 집단 함수, 어떻게 그룹화 후에 하여 어떤 통계 계산할지, 이런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여기 어떤 그룹하고자 하는 속성에 대해서 정렬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 지금 요렇게 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그룹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 대해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영업팀 A, 영업 A, 영업 B, 영업 B.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커서가 이제 움직여 가면서 동일한 그룹에 대해서 합계, 여기는 평균이죠. 평균 집단함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영업 B는 영업 B끼리 커서 가가지고 영업 B 3의 평균 또 3을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부서와 그 다음에 AVG 평균 이제 집단함수에 대한 이제 열들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렇게 이 릴레이션을 결과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룹화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산들 몇 가지 배웠는데요. 종류에 대해서 빈도순, 연산의 빈도순, 중요도순으로 보면은 최상의 빈도순을 차지하고 최상의 중요도를 차지하는 게 셀렉션 연산, 프로젝션 연산, 조인 연산입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검색 지리는 이 세 가지 연산의 조합으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SQL에서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 언어로 기본 키워드로 언어의 키워드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 빈도 상은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룹화 함수, 집단 함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룹을 나눠 가지고 통계를 계산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함수들, 이 연산이고요. 좀 더 이제 복잡한, 그래서 이거 이 기본 연산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하지만은 어떤 기초 통계를 계산하고자 할 때 쓰는 기초 통계, 사실 많이 계산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그룹별로 평균이 얼마인지, 뭐 그룹별로 합이 얼마인지 이런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빈도가 꽤 높습니다. SQL에서도 이제 확장된 언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도가 적은 거, 파티션 국, 세타 조인, 동등 조인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연 조인을 위한 중간 단계 연산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사용 빈도가 자연 조인이 가장 높고 이제 이것들은 조인의 중간 단계 연산이기 때문에 빈도가 낮습니다. 집합 연산들, 뭐 합집합, 예, 집합 뭐 이런 집합들은 사실 빈도가 높지 않아요. 예, 교집합, 차집합, 예, 그렇기 때문에 집합 연산보다는 요 아까 말씀드린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연산을 더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디비전 연산, 외부 조인 연산인데요. 요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비전 연산, 외부 조인 연산은 디비전은 나누기 연산이라는 거고요.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할 필요 없고요. 집중을 가장 해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그 다음에 그룹화 집단 함수. 이 부분은 집중을 딱 해주시고요. 요 이제 집합 연산, 뭐 디비전 연산, 외부 조인 연산은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연산은 동일한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키마가 번호 이름에 대해서 결합하는 데 쓰는 게 집합 연산입니다. 합집합이에요. 합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6개들을 쭉 이제 합해주면 되고요. 이거 플러스 요거를 이제 요거 플러스 밑에 3개를 이제 해주면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중복을 그 다음에 제거를 해주겠죠. 지금 정수화가 아마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총 6개 중에 하나 중복된 거 빼고 5개가 이제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은 반대로 이제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 정수화만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정수화만 남아서 100 정수화, 예, R 집합 S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차집합은 예, 빼서 나오면 되고요. 집합 연산 아까 그때 저번 시간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연산은 뭐냐? 예, 디비전 연산은 그 릴레이션 두 개를 이제 원 나누기 릴레이션 2로 한대요. 릴레이션 2의 값을 가진 릴레이션 1의 튜플을 결과로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품 이름이 제품 주문 내역 나누기 제품 1로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이 제품 이름 중에서 진짜 우동이고 그대로 만두인 이에요. 진짜 우동이고 그대로 만두인 예, 모두 해당하는 건 한빛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빛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제품 이름이 그대로 만두이고 제조업체 한빛식품이에요. 그대로 만두이고 한빛식품인 애들에 해당하는 애는 예죠. 바나나, 애플, 캐롯. 예. 그래서 이제 관계에 있는 이 릴레이션 그 이렇게 뒤에 이게 자고 이 분모죠. 예.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분자의 값들
그 튜플들 플러스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속성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디비전입니다. 나누기. 예, 외부 조인은 뭐냐? 예, 외부 조인은 그 조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제외된 값이 있을 때도 그 값을 널로 이제 합당해서 결과에 포함해주는 조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 릴레이션 플러스 주문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요. 여기 뒤에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릴레이션 2 지금 여기서 이 조인을 지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애플이고 애플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이 애플 김현준 20에 주문번호 1001과 진짜 우동,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바나나 정소와 25인데 여기서 바나나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정소와 25, 1003 그대로 만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캐롯 원효선 28에 캐롯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캐롯 원효선 28에 1002 맛있는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렌지 정지영 22 했는데 주문 릴레이션 오렌지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래 그 일반적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왜냐면 조인은 지금 그때 얘기했지만 커서 두 개의 커서의 이동으로 지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쫙 요 커서 결합을 해서 봤더니 오렌지랑 애플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 출력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커서가 여기 있을 때 결합을 해서 봤더니 오렌지와 캐롯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돼요. 바나나와 캐롯도 다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렌지에 해당하는 오렌지 정경 2에 해당하는 결합된 릴레이션 아무것도 없거든요. 튜플이 출력된 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널값으로 출력이 대응되는 이제 키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이제 값이 다른 릴레이션이 없을 때 이렇게 널값으로라도 강제로 출력을 해줘라 하는 게 외부 조인입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조인, 디비전, 집합 연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예, 제가 이것을 이제 시험에도 내진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집합은 아니고 이 외부 조인과 디비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안 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은 그 연산의 최상 연산 빈도를 자랑하는 셀렉션 프로젝션 자연조인을 다시 한번 배웠고요. 특히 이제 커서들의 이동으로서 반응 원리, 계산 원리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빈도 상에 해당되는 건 그룹화 집단함수들이고요. 기본 통계를 이제 요구하는 검색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용 빈도가 적은 애들, 중간 계산에 사용되는 카티션 곱 이런 애들은 사용 빈도가 적고요. 집합 연산, 디비전, 외부 조인도 사용 연산 빈도가 적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요거 애들은 자유주제로 이제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원리들만 좀 알아두시고 이해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